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며 한국 현대 시단에서 독보적인 위치의 시인이시죠. 김수영 문학상, 소월 시문학상, 윤동주상 문학대상 등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러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향 마을에서 강 따라 글 따라 시 모임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과 강연을 하고 계시는 김용택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일을 들려드립니다. 섬진강 일, 김용택.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숲풀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훤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작가님의 연작시 섬진강 중에서 섬진강 일을 제가 낭독을 먼저 해봤는데요. 네. 이 시는 워낙 유명한 시이고 또 수능 출제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 섬진강을 배경으로 남도 민중들의 삶과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한 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어떤 의미가 담긴 시일까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교과서 외에 책을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21살 때 선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삶, 또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이 사는 삶,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민중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시가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도 그 시는 현실 속에 살아 있어요. 현실 속에서 발언하고 있고, 현실 속에서 숨을 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기도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내 시는 그 속에서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내가 썼던 모든 시, 동시, 산문, 이 모든 글들이 거기서 그 섬진강 일에서 나왔죠. 네.
네. 그 작가님의 섬진강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섬진 강물처럼 강인한 저력과 또 끈질긴 생명력을 담고 있다. 그런 시이다. 그런 시에서 출발했다라는 말씀인 것 네, 네. 그 같습니다. 말이 네. 그 평론가들이 그 말을 아마 했을 텐데 네네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시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 시 그 끝에 보면은 뭐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을 펴간다고 말을 강물이냐 네네. 이런 말을 하는 걸 네. 그 문장이 있는데 네네. 그 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네. 네, 역사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살아있죠. 네. 네.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 이게 애비 없다는 말은 네네. 역사의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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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께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 소개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임실입니다. 임실 그 덕지면이라는 조그마한 면소재지인데 그 면소재에서 한 4km쯤 떨어져 있는 그 산골 강마을에 네.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서 제 모교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죠.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창작가 비평으로 등단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등단하셨고 또 당시 등단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었는지 또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제 일기장을 이렇게 시를 썼던 일기장이 있어요. 네. 그 일기장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떠들려 봤더니 제일 처음에 쓴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내가 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던 게 섬진강 1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기장이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네. 이건 진짜 시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그런 그 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섬진강 1을 쓰고 나서 이제 계속 시를 쓰다 보니까 계속 강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다음 시도 쓰면 강 이야기여서 섬진강 2, 섬진강 3 이렇게 이제 연작을 썼죠. 네.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작가님은 네. 오랫동안 초등학교 이제 교사로 계셨잖아요. 네, 21살에 교사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시인과 초등학교 선생님 정말 좀 잘 어울리는 관계 같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제 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조그마한 마을에 살잖아요. 네. 지금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의 자연 속에 들어있잖아요. 강이 있죠. 네. 산이 있죠. 또 그 속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다가 또 시를 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곳에서 저 사람은 시를 쓰고 있구나. 네.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과 시를 쓰며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름이 좀 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사실 되게 순수하고 똘망똘망한 아이들 눈망울 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시심이 생길 것 같고. 네. 아이고, 어린이들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전혀 제가 선생을 70년에 했거든요. 1970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 어린이들하고는 좀 다른 특히 시골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구나. 교육이라는 건 자기를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늘 새로워요. 네. 늘 새롭기 때문에 신비롭죠. 신비롭기 때문에 감동을 잘해요. 그래서 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어린이들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어린이들과 살면서 배운 게 더 많았죠. 네. 어린이들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 시가 살아있는 곳에 살고 계시니까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독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네요. 네, 그런 그렇네요. 시를 쓰고 네.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의 시를 어떤 사람들은 시가 아름답다고도 표현을 하고 슬프다는 평가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슬프다는 건, 우리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은 연결되어 있고, 슬픔으로 기쁨을 설명해야 되죠. 네. 그 기쁨을 행복으로 설명해야 되고, 슬픔을 행복으로 설명해야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죠. 우리가 단절이라는 말은 이 말로 저 말과 이 말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쓰는 말과 내가 쓰는 말이 달라요. 이거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으로 기쁨을 설명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행복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연결되어 있고 슬픔으로 기쁨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람과 햇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덩어리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도 다 관계를 맺고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가 네. 아름다운 사회다.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적인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기만 하면은 밋밋하죠. 그렇죠. 네. 아름다움 속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죠. 네. 네. 아름답다는 말은 그 아름다움을 설명한다는 말은 그 아름다움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 좌절, 절망,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진짜 여러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2024년이죠. 작년에 만해문예대상도 수상을 하셨다고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은 네. 어떤 상이고 어떤 내용의 수상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원체 제가 이렇게 문인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않고 문단에 잘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너무 외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차를 타고 행사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문학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문단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데 저한테 상이 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그 만해대상은 전혀 제가 상상을 못한 상이었고 또 이 상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왔다는 게 내가 그렇게 큰 상을 받을 만한 문학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산골까지 그 상이 저를 찾아왔는지 잘 이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는 게 모든 시네요. 다. 네. 어떻게 상이 근데 나에게 정말 찾아왔을까? 그 상은 네. 저한테 의외였고 만해 선생은 시를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 속에서 살잖아요. 시인들이 시를 계속 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만해 그 선생님은 시를 이겨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살아 숨쉬고 있죠. 그 상이 저한테 왔다는 게 너무 저는 과분했죠. 그리고 저는 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네. 그리고 상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쨌든 늦었지만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이라는 건 별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를 잘 쓰면 되는 것이지. 네. 그 작가님께서는 시뿐만 아니라 에세이집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동시집 등 다양한 저서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제가 쓰는 모든 그 에세이나 동시든 어떤 글은
지금 제가 네. 78년 동안을 네.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세요. 예, 똑같은 강물, 네. 똑같은 나무, 똑같은 산, 똑같은 별, 똑같은 하늘, 똑같은 바람을 계속 78년 동안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다르죠. 예, 자연은 절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절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늘이 절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저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는 늘 내게 새로운 말을 전해주죠. 그 새로운 말을 계속해서 나무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바람이 저한테 새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서 시로 쓰고 뭐 동시로도 쓰고 에세이로도 씁니다. 네. 네. 근데 똑같은 글은 안 써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을에서 78년 동안을 살면서 네. 계속해서 시를 쓰는데 시를 써놓고 나면 똑같은 시는 안 써요. 좀 신기하죠? 근데 그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네. 매일 자연이 다른 말을 하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따금씩 글을 써놓고 네. 어떻게 똑같은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느티나무를 보고 글을 쓰는데 왜 다른 말을 쓸까? 네. 똑같은 글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지금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 나무와 숲과 강물과 거기서 놀고 있는 새, 바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한테 늘 새로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 쓰는 거죠. 우리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니까요. 정말 네. 행복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이나 어떤 섬마을에 갔으면 굉장히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네, 한 번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똑같은 앞산을 바라보는데 한 번도 저 앞산이 질려본 적이 없고 지루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자연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경지에 오르신 거네요. 아니요, 경지가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나무가, 네. 네. 바람이, 새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이제 평생 고향 마을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나서 자라서 네네. 지금 이 고향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진매라는 마을인가요? 그러면? 진매라는 네. 마을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진매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말 구유 속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앞산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장산입니다. 장산. 긴매. 네네. 긴매라는 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사람들이 긴외 이렇게 말 못하니까 진매 이렇게 이제 편하게 부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강이 흐르고 뭐 이 얘기들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제 집 조그만 한옥이 있는데 마루에 앉아서 앞에 있는 강물, 그 조그만한 밭, 뭐 커다란 느티나무, 그다음에 산 이걸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여기 살면은 시를 쓰겠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시심이 절로 나는 마을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것도 되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고 자연이 풍요롭고 어떻게 우리가 자연 앞에 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욕심이라든가 뭐 살았던 뭐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모양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여기 살면 시를 쓰겠다. 그런 말씀들 하시죠. 모든 시인들이 진매 마을로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못 견뎌요.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고 심심하죠. 일이 없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게
내 일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네. 현재는 지금 시 창작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강연 네.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연도 어 많이 다니고 네네. 또 시골로 이제 그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글쓰기를 하러 와요. 네네. 2시간 뭐 이렇게 한나절 이렇게 와서 저하고 글쓰기도 하고 갑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네. 어린이들이 네. 저하고 한 30분, 40분 놀다가 음. 글을 쓰라고 하면 네. 너무 놀라운 글을 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쩌면 김용택이는 참 어린이들한테 시를 잘 가르치는가 보다 그런. 근데 그게 잘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것이 음. 없고 음. 그냥 뭐 강가에서 좀 자세히 보고 집으로 들어와서 글을 쓰기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고향 마을에 사고 계신 강따라 글따라 시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그분들은 제 마을 주위에 그 다른 동네에 그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귀촌하신 분들이 지금 한 8년쯤 됐네요. 귀촌하신 분들이 어느 날 한 몇 명이 모이셔서 우리 글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뭐 글쓰기를 했는데 생전 글을 써보지 않은 분들인데 한 6개월쯤 저하고 놀지요. 그냥 놀아요. 네. 근데 뭐 한 6개월쯤 되니까 뭐 글을 한 편씩을 쓰는데 너무 놀랬죠. 음. 어떻게 글을 이렇게 금방 써버리는지 참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이. 신기하네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글을 쓰는 걸 네. 제가 이해를 못해요. 어쩌면 저렇게 음.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글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듯이 어른들도 지금 시집을 한 6권인가 7권쯤 됐어요. 네. 근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글을 쓸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선생님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를 쓰려면. 이게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루 종일 사는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그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올 때 어른들한테 다음 주에 올 때 일주일 동안에 글 한 줄만 써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2줄 써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줄만 써오라는 거죠. 그럼 뭐 한 줄만 쓰다가 보면 2줄, 3줄을 써요. 뭘 쓰냐고 하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을 삽니까? 그 사는 이야기를 한두 줄 써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글이 점점 늘어서 음. 글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도 놀래게 글들을 써오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 사실은 글쓰기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글을 쓰다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되어서 내 삶을 고치고 바꾸어서 잘 맞추어서 내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 생각을 맞추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게 그 글쓰기의 중요함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네.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해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글을 잘 쓴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그냥 말하듯이 말을 글로 써봐라. 이렇게 이 정도만 가르치죠. 네. 저도 네. 시를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설명을 얘가 듣고 왜 안 나니까 쓰는지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쓰면 말씀을 되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용기가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시집 글 쓰는 책을 네. 지금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글 첫 줄, 우리가 첫 줄을 쓴다. 한 문장을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쓰거든, 사람들이. 쓰면 되는데, 그게 뭘 쓰냐? 한 문장을 쓴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하나만 써보자. 한 문장만.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쓰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안 써.
그게 생전 못 쓰죠. 너무나 선생님 너무나 좋은 강의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어, 네. 이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네. 선생님은 오랫동안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시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한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잖아요. 네. 섬진강은 네. 선생님이 가장 옆에 살고 있는 섬진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섬진강은 네. 작은 강이에요. 작고 소소하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어떤 인간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작고 소소한 강이고, 또 강이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굽이도 많고. 이게 작은 강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많은 강 중에서 5대 강 중에서 가장 작은 강이고, 그런데 아름답죠. 계곡을 타고 흘러가요.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영산강처럼 넓은 들을 가는 커다란 강이 아니고, 우리 남도 쪽에 있는 작은 산 구비구비를 돌아서 저 남해로 흘러가는 길이 굉장히 좁지만, 계곡이지만 아름답죠. 서정적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저는 이 강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네. 아름다운 강 섬진강. 슬픔과 기쁨과 모든 우리들의 네. 삶을 다 간직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와서 보면 놀랄 정도로 이 섬진강이 아름다워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시가 있는 클래식이다 보니까 원래는 네. 작가님이 이제 시를 낭송을 해주시는 시간인데 직접 그 낭송을 극구 사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선생님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제 시를 이렇게 써놓고 네. 보면, 내 시를 읽어보면, 제가 제 시를 읽으면 쑥스러워.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시를 낭독하면 좋을지 이제 작가님께 추천을 부탁을 드렸더니 나의 시라는 시를 네. 주셨는데 네. 제가 이 낭송하기 전에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정말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시가 언제 보니까 네. 그 시가 있어서 나도 다시 보고, 네. 내가 시를 이렇게 그 자연이 말해주는 걸 받아 썼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해도 좀 쑥스러운데 아름답더라고요. 네, 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래서 낭송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의 시 김용택. 나는 내가 시를 쓴 게 아니랍니다. 달빛이 바람소리가 구름 없는 하늘을 지나갔지요. 5월이면 물무늬를 닮은 피라미 새끼들이 노는 모래밭을 지나는 낫다를 보았지요. 눈이 부신 새잎들이 피어나 박수를 치며 새들을 부르면 연보라색 오동꽃잎이 종을 치며 땅에 떨어졌지요. 푸른 오디가 푸른 벗지가 내게 말합니다. 날 봐요. 나를 불러봐요. 지금 나는 이렇게 푸르지만 곧 붉어졌다가 검게 익어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바람 부는 뽕나무가 말해주는 말을 받았었지요. 깨꼬리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강을 건너며 올 때 깨를 10개 심으면 10개가 다 돋아나고 볼이 타작하는 도리깨 소리를 듣고 토란싹이 돋았지요. 소쩍새가 울면 어머니는 소쩍새 울음소리 듣고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샘에는 가재들이 살았습니다. 가재들은 구정물을 일으키며 막힌 물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방으로 찾아든 달빛을 찍어
달빛 위에 시를 쓰면 달빛이 내 시를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뭉게구름으로 목을 죽이고 마루에 누워 바람을 불렀지요. 깊은 강에서는 고깃대가 구름 그림자처럼 서서히 방향을 틀며 놀았습니다. 해지면 물고기들은 흐르는 강물을 차며 허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고기들이 그렇게 해저문 강물 위에 흰 몸으로 시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흙위를 걸어 10개의 발가락이 선명한 발자국을 찍으며 강으로 갔지요.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나온 붉은 자운용 꽃이 내게 말했습니다. 가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나는 떨려요. 나는 겁나요. 이슬비 한 방울이 내 마른 이마에 떨어지면 지금도 나는 목이 말라 속눈썹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 나의 시라는 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낭송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 있잖아요. 푸른 버찌가 날 네. 봐요. 나를 불러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막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아름다운 시는 어떤 시인지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그 구절이 약간 어색한 것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 버찌가 처음에 푸르렀다가 그다음에 빨간색이 됐다가 검정색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 궤적,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궤적이 정말 아름다워서 아마 그런 글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노르웨이를 언제 강연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걸 번역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정말 네.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소중한 시를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멋지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참 아이고. 제가 사는 건 네. 참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저 나뭇잎파리하고 저 바람들하고 별들하고 흘러가는 물살하고 살다 보니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시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힘차시고요. 너무 네. 건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소에 건강관리 하시는지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사는 거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음악은 좀 좋아하시는지요? 그 클래식 음악 프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라디오에. 네네. 그래서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살잖아요. 추우니까. 네.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벽에부터 들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모든 새가 제 집이 숲속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숲속에. 네네네. 그 새벽에 한 5시쯤 되면 새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새 소리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제가 잘 못 듣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래도 음악을 한 곡 선곡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가곡도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또 네. 선생님께서 네네. 제가 지금 저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저한테 맞는 음악을 네. 선택해 주시는 게 더 딱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작가님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골라서 한번 네. 인터뷰 뒤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하셔야죠. 그냥 가시면 너무 서운하시죠? 나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 네.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 국면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들이 살아오는 과정들이 눈물겹고
또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시는 삶이 제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합니다. 네. 작가님 예.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네, 네. 건강하시고 작가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산을 호젓이 바라보며 녹은 가포르네 산 넘어 노을의 전농 내 눈 속에 잊었던 목소린가 산울림이 외로이 산 넘고 백년아 또 들릴 듯한 마음 산울림이 내 마음 울리네 다가오던 봄물이 불러서워 산그림자 슬며시 지나가네 먼 산을 호젓이 바라보며 누군가 부르네 산 넘어 노을의 전눈 내 눈 속에 잊었던 목소린가 산울림이 외로이 산 넘고 백년아 또 들릴 듯한 마음 산울림이 내 마음 울리네 다가오던 봄물이 불러서워 산그림자 슬며시 네, 오늘 김용택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시인께서 본인이 음악을 선곡하지 않고 저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인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실까 하고 골라봤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곡을 고르고 말았는데요. 시인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신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 테너 신용조님의 음성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